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북잡기입니다. 53년 동안 쓴 엄마의 일기, 어머니의 불 2회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엄마의 일기는 1962년부터 53년 동안 민혜 작가의 어머니가 쓴 일기입니다. 민혜 작가는 수필지 떠난 그대 서랍을 열고 저자입니다. 53년 일기를 엮은 책은 어머니의 불입니다. 어머니의 불은 우수도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62년 2월 9일 귀여운 숙이 졸업식이다. 마음이 우울하다. 학교로 가보니 벌써 꽃장수들이 꽃과 졸업장 통을 들고 열을 지어 팔고 있다. 돈은 없지만 나도 엄마인데 어찌 꽃 한 송이 없이 졸업식에 갈 수 있으랴 싶어 인공 카네이션 2송이를 사들고 갔다. 학생들은 모두 입장하였다. 다 기쁜 표정의 옷들도 새로 사 입고 왔다. 수기는 누굴 찾는지 두리번거린다. 엄마를 찾는 모양이다.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숙은 생긋 웃으며 자리에 앉는다. 이윽고 졸업 노래가 들려온다. 노래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다. 여러 학부형들도 다 운다. 흘러간 세월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빠르다. 졸업식은 끝나고 엄마 아빠 언니 모두들 와서 기뻐해주고 점심을 먹으러 명동으로 뿔뿔이 헤어져 간다. 우리 모녀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영진 어머니가 밥을 사겠다고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숙의 기분을 살려주었다. 시대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그랬겠지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되는 그 시절의 졸업가는 정말 구슬펐다. 후배들이 선창하고 나면 졸업생들은 잘 읽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하라고 답창하였다.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모두 울었다. 영진 어머니는 우리가 새들어 살았던 집주인이다. 키가 늘씬하고 한복에 쪽머리가 단정했던 서구적 윤곽의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주인댁은 빨간 벽돌이 층집이었고 세를 준 집들은 방 두 칸에 작은 쪽 마루와 부엌이 딸린 독립 가구였는데 세대마다 작은 마당도 있어 나름 살기에 편한 집이었다. 그중 한 집엔 제이라는 작가가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작가라는 게 왠지 멋있는 것 같아 막연히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기를 꿈꾸었다. 그녀는 잡지사 기자 출신의 이혼녀로서 방송 원고도 쓰며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었고 또 한 집엔 도도한 미모를 지닌 미스 장이란 젊은 댄서가 여조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조카 처녀랑 친해서 가끔 미스 장의 집에 놀러가 그 집안의 호화로운 살림과 의상들이 뿜어내는 세련된 도시의 향기를 맡곤 했다. 지금도 생각난다. 미스 장의 핏빛 나이트 가운이 그런 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는데. 1962년 2월 12일 무엇이든지 손이 발휘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쓰러지는 날까지 일해서 어린 자식들에게 어미 노릇하겠다는 나의 굳은 결심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도 아직 용기는 살아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 오늘도 화장품을 사보겠다고 아침 일찍 공장을 찾아갔다. 정 씨는 벌써 나와 있었다. 그분 말이 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나는 또 기대가 어긋난다. 그러나 기왕 나온 김에 사갖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코티분 10칸만 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장이 다 그런지 몰라도 물건은 볼 수도 없이 그저 10칸만 싸서 준다. 분을 사긴 했는데 누구네 집에 가서 팔까가 걱정이다. 아는 집에 가서 동정을 구하기도 비굴하고 발길 가는 대로 언니네 집으로 갔다. 계시를 해달라고 했더니 언제나 나를 안타까워하는 언니라 선뜻 돈을 주고 한 값 사준다. 더 고마웠다. 그 다음 갈 곳을 생각하다가 언니하고 재관네 집으로 갔다. 먼저 분을 팔러 왔으니 한 값 사달라고 하자 분이 있다며 배를 내민다. 그러다 깔고 있는 요 밑에 있는 돈을 수북하게 놓고도 외상으로 마지못해 하나 산다. 내 마음이 퍽 괴로웠다. 세상에 돈 없이 돈 벌기란 이다지도 힘든 것인가. 나와서 진시대글 같지만 집에 없어 도로 나오니 해는 석양이다. 충무로 인숙 엄마를 찾아갔다. 인숙 엄마는 반가워하며 위로의 말을 해주고 먼저 자청해서 분을 팔아드려야 할 터인데 돈이 없어서 어쩌나 하기에 외상으로 주고 왔다. 사정없이 내리는 눈을 아침부터 다 맞고 다닌 탓인가 집에 들어오니 몸은 피로하고 옷을 추워진다. 애들은 밥도 안 해놓고 쌈질만 하고 있어 한바탕 욕을 하였다. 애들이야 무슨 죄가 있을까만 내 화풀이를 할 곳은 애들뿐이다. 저녁 먹고 자리에 누우니 몸은 천조각이 된 양식다. 성모여 받으소서.
엄마는 공장 일을 하는 한편 한강로에 있던 태평양화학에 가서 코티분을 구입해 화장품 장사를 했다. 이른바 투잡이다. 1962년 2월 15일 낮에는 네 식구가 다 뿔뿔이 헤어져 있다가 저녁이면 한자리에 모여 일과 보고를 나한테 전한다. 우리 네 식구들의 가장 즐거운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 일과 보고가 끝나면 한자리에 나란히 모여 음악 감상이다. 감상하다가 하나하나 제각기 잠이 든다. 나는 잠자리를 손질하고 애들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천진난만하게 자는 모습이 천사 같다. 나도 모르게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부디 성공하여 보람 있는 사람 되라고 꼭 되기를 빌며 깊은 잠 꿈속에서나 남군을 만나볼까. 오늘도 죄가 많은 당신이지만 나는 천주님께 애처롭게 빌었다오. 안녕. 라디오의 음악 방송을 온 가족이 모두 좋아했다. 클래식 소품이나 세미 클래식을 주로 애청했다. 유머레스크, 월광고, 아베마리아, 엘리제를 위하여, 지고이네르바이젠, 은파, 소녀의 기도, 타이스의 명상곡.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가 들려주는 뉴스, 연속방송극, 음악, 장소팔 고춘자가 펼치는 만담에 웃고 울었다. 그중 우리 네 식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며 의무해주는 건 음악 감상 시간이었다. 빅쟁이들이 고문하듯 휘젓고 사라진 저녁 시간이 되면 벽장에 몰래 숨겨두었던 라디오를 꺼내놓고 내 식구가 나란히 이불 덮고 누워 음악을 듣다 잠이 들곤 했다. 그때 듣는 음악은 하루의 고달픔을 씻어내리며 천상의 위로를 안겨주었다. 나는 모든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를 들을 때면 노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나비처럼 나풀나풀 춤을 추는 듯한 장면이 연상되곤 하였다. 때문에 어깨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신체의 일부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곤 했다. 그 곡의 악보는 잘 모르면서도 멜로디를 들으며 도레, 미솔, 라솔, 도시레도, 시레도라 하면서 유머레스크를 불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뀌는 예조띤 선율의 마음이 슬퍼졌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학교 학주부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했던 덕이겠지만 많은 클래식 소품의 멜로디를 쉽게 외워 허밍으로 부르기도 했다. 유머레스크란 경쾌하고도 익살스러운 분위기로 자유스러운 형식을 가진 기악곡을 말하는데 내가 그 곡을 좋아한 건 익살스러움이 아닌 서정적이고도 비가머린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뮤직 테라피라는 말도 있듯 음악엔 분명 치유 효과가 있다. 근래 트롯 열풍이 국내를 휩쓴 것도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일 테다. 클래식 외의 음악으론 나는 트롯보다는 록을 좋아한다. 한데 1968년 미국 콜로라도주 템플브의 컬리지에서 연구한 식물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을 보면 식물들은 고전음악이나 인도의 명상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비메탈과 록 음악을 들려주자 식물들은 소리나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거나 죽어버렸고 고전음악을 들려준 식물들은 마치 음악을 감상하듯 소리나는 쪽으로 줄기를 구부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53년 동안 쓴 엄마의 일기, 어머니의 불 이후였습니다.